안녕하세요. 모닝페이지 18년 쓰면서 인생을 바꾼 여자, 창조성 강사 라라입니다. 제가 10년간 창조성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모닝페이지에 대해서 받았던 모든 질문에 대한 답과 모닝페이지 효과를 느끼는 핵심 방법까지 오늘 시원하게 한 방에 해결해 드릴게요. 먼저 모닝페이지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한 핵심 이야기부터 할 테니까요. 이 부분은 꼭 들으시고 이후에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10가지에 대해 답해 드렸으니까 필요하신 질문만 타임스탬프 찾아서 보세요. 네, 제가 10년간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입니다. 꼭 아침에 써야 할까요? 그리고 꼭 세 쪽을 다 채워야 할까요? 할 말이 없어도 노트북으로 쓰면 안 되나요? 핸드폰 메모장엔 안 되나요? 꼭 손으로만 써야 하나요? 그리고 계속 같은 말만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효과가 있는 게 맞나요? 몇 줄을 써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 얘기부터 하고 싶어요. 이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질문은 모닝페이지의 형식에 대한 것이고, 핵심은 모닝페이지의 형식에 있지 않고 본질에 있다. 이 본질을 잘 경험하기 위해서 아침에 세 쪽 쓰기 이런 형식이 필요한 거지, 이 형식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칙은 아니다. 모닝페이지를 통해서 얻으려는 것이 선명하다면 사실 형식은 조절되거나 바뀔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다. 그러면 모닝페이지의 본질은 뭘까요? 줄리아 카메론은 모닝페이지를 왜 쓰냐고 물어본다면 다른 한쪽 면에 이르기 위해서 모닝페이지를 쓴다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모닝페이지의 핵심은 내 여과되지 않은 생각과 감정이, 즉 의식적 검열이 있어서 이 표현되지 못했던 생각이나 감정이 표현되도록 허용함으로써 이 의식적 검열, 정신적인 막힘을 제거하고 그럼으로써 무의식에 있는 창조적인 잠재력에 접근하는 것. 이것이 모닝페이지의 본질입니다. 사실 모닝페이지는 20세기 초에 초현실주의자들이 사용하던 자동기술 기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줄리아 카메론도 여러 인터뷰에서 말을 했었어요. 그걸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동기술 기법은 목적은 무의식까지 접속해서 어떤 초현실적 이미지를 가져오는 것, 그리고 예술의 창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무의식과 접속하는 걸 목표로 계속 쓰는 행위였는데, 그것은 거의 의식적인 개입은 없이 완전히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뭔가를 끌어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시간이나 분량도 제한 없이 그냥 계속 써내려가는 글, 그리고 대부분 작가나 예술가들이 어떤 실험적인 창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자동기술 기법을 사용했었죠. 근데 줄리아 카메론이 좀 더 정리한 모닝페이지는 어떤 창작을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창조적인 본성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나를 좀 더 잘 인식하고 내 감정들, 치유받아야 될 감정들을 해결하는 것, 그리고 완전히 무의식적이기보다는 무의식과 의식이 글을 씀으로써 좀 다리가 놓아지는, 그리고 제한 없이 썼던 자동기술 기법에 비해서 아침에 세 쪽 이렇게 루틴을화하기 위한 어떤 형식인 거죠. 그래서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하면서 창조성 회복과 자기인식 감정 치유를 경험하도록 했던 거죠. 그래서 본질은 계속 얘기하지만 본질은 의식적 검열을 최소화하면서 무의식의 흐름을 표현하는 것에 있다. 아이고, 자꾸 넘어갔네요. 그러기 위해서 모닝페이지를 쓸 때 좀 빨리 쓰고 계속 아무 말이나 쓰고 생각나는 대로 막 하고 쓰고 하는 거죠. 문장을 만들고 생각을 다듬는 건 굉장히 이성적인 활동이거든요. 근데 아무 말이나 그냥 막 쓰면서 이렇게 좀 단정하게 정리된 논리적 뇌를 뚫고 가서 그 논리적 뇌 아래에 이렇게 꽉 잡혀있던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잠재의식에 있는 말들을 길어 올리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이 억압된 무의식 너머의 무의식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모닝페이지의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리거든요.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 첫 번째, 자기인식과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선명해지죠. 왜냐면 의식적인 내가 이렇게 억눌러 놓은 그 밑에는 진짜 내 욕망이 있잖아요. 좀 때로는 비틀린, 때로는 추악한, 때로는 두려워서 이렇게 감추고 있는 그 진짜 욕망, 그리고 진짜 감정, 좀 숨기고 싶었던 감정, 좀 어둡고 탁한 감정, 또는 남에게 희생되느라 되게 억압했던 감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의식으로 억눌러 놨는데, 이것들이 모닝페이지를 통해서 여과 없이 드러나면서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그림자를 통합하는 과정, 의식과 무의식이 통합되는 과정이 일어나죠. 그림자가 안전한 곳에서 안전하게 드러나고 또 그 그림자를 좀 판단 없이 수용하면서, 그럴 때 우린 좀 자기 정체성도 선명해지고 자기 인식, 자기 수용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는 좀 그 무의식 아래로 내려가면서 나의 잠재의식과 접속하면서 좀 더 높은 차원의 나, 셀프라고 하는 나의 목소리를 듣기도 하고,
좀 더 내가 선명해지면서 내 재능, 이 억눌렀던 그 감정들, 욕망들 안에서 이제 내 진짜 재능이 좀 발현되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정이 인지되고 해소되고 치유되는데, 이 의식적 검열 아래에 진짜 욕망, 진짜 감정이 다 드러나면 진실이 드러난 거잖아요. 내 진실. 진실이 드러나면 원래 진실은 드러나는 그 자체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왜 정말 안전한 친구나 상담사한테 정말 남에게 못했던 말들을 이렇게 털어놓기만 해도 치유가 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모닝 페이지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창조성 회복. 핵심이죠, 모닝 페이지에. 그 줄리아 카메론이 모닝 페이지를 좀 저급하게 표현하자면 두뇌의 배수로라고 했거든요. 배수구, 물이 흘러가는 배수구처럼 이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이것들을 배수구에 흘려보낸다, 하수구에 흘려보내듯이 쭉 모닝 페이지를 쓰면서 생각들을 다 좀 개워내고 나면, 그래서 잡념을 덜어내서 좀 비워지면 그 빈 공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직관이 들어올 여유가 생기고, 그것들이 이제 모닝 페이지를 통해서 또 드러나는 거죠. 핵심은 뭐다? 이 모닝 페이지의 수많은 효과를 누리는 핵심은 의식적 검열을 최소화했다는 거. 억압된 의식 너머에 무의식을 만났다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만약에 모닝 페이지를 계속 썼는데도 효과를 못 느끼고 계시다면 아침에 쓰고 손으로 쓰고 세 쪽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식적 검열이 너무 강해서 내 진짜 감정이나 진짜 생각이 흘러나오지 않게 막고 있다면 모닝 페이지 아무리 써도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모닝 페이지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좀 감이 오지 않으세요, 이제? 각종 심리치료, 그림, 춤 또는 움직임, 명상, 감정 관찰 일기, 자기 인식을 돕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계속 끊임없이 대답하다 보면 이 세 가지 모닝 페이지의 효과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닝 페이지가 효과적이냐? 매번 돈 내고 심리치료 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간도 돈도 많이 걸리죠. 그리고 그림이나 춤이나 움직임보다 글이 어느 공간이든 시공간적 제약도 없고, 그냥 바로 그냥 노트랑 펜만 있으면 되니까 진입장벽이 되게 낮잖아요. 시도하기 좋다.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림을 못 그려서 모닝 페이지 대신 그림 일기를 그려봤는데, 제가 원하는 그 그림을 제 어떤 감정이나 제 어떤 자세, 몸의 움직임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글은 누구나 쓸 수 있으니까. 또 움직임이나 춤이 편하신 분도 있는데 저도 좀 좋거든요. 근데 이게 또 불편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럼 누구나 우리가 인간이라면 글 쓰는 건 좀 접근이 쉬우니까 하기 쉬운 방법도 있고요. 세 번째로 명상도 의식 너머의 의식적 검열을 최소화하고 배수로의 역할을 하고 무의식과 접속하고 잠재의식을 끌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감정을 안정화시키는데도 명상이 되게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저도 모닝 페이지 대신 명상을 오전에 해보면 기록이나 분석적인 인식이 좀 부족하죠. 좀 차분해지고 의식들이 좀 산만해졌던 게 좀 가라앉긴 하지만, 기록하고 나를 좀 인식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감정 관찰기를 쓰면은 감정을 인지하고 해소하고 치유하는 이 두 번째 역할은 다 일어나겠지만, 첫 번째 자기 인식이 확장된다거나 세 번째 창조성이 회복되는 일은 좀 없겠죠. 마지막으로 자기 인식을 돕는 질문에 계속 스스로 답을 하면 내 정체성을 찾는 것도, 내 감정을 이해하는 것에도 도움은 되겠지만, 여전히 이 인식을 돕는 질문에 답할 때는 무의식보다는 좀 의식적인 수준에서의 탐구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무의식과의 접속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모닝 페이지가 효과적인 이유가 이 모든 일, 치유와 자기인식과 창조성 회복이 한꺼번에 일어나게 하니까. 근데 그걸 또 루틴하면 더 강력해지잖아요. 어쩌다 한 번에도 효과를 볼 텐데, 이걸 매일매일 하다 보면 얼마나 점점 더 강력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모닝 페이지를 못 쓰겠다면 중요한 건 뭐다? 계속 본질 얘기하고 있죠. 본질은 의식적 검열 너머에 무의식을 만나는 것이다. 그럴 때 이런 효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닝 페이지를 못 쓰더라도 이런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서 좀 의식적 검열 너머에 무의식과 접속할 수 있는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귀에 딱지 감기에 강조합니다. 모닝 페이지의 핵심보다 억압된 의식 너머에 무의식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요거를 좀 핵심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신다면 웬만한 형식적인 고민은 이미 해결이 되셨을 거예요. 요걸 기억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했던 질문 10가지를 쭈르륵 답변해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것만 타임스탬프에서 찾아 들으셔도 돼요. 첫 번째,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꼭 아침에 써야 할까요? 사실 저도 직장인이었으면 저는 모닝 페이지는 생각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런 도구가 있다고 해도 시도조차 안 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하기도 빠듯하고 저는 체력도 약하기 때문에 정말 잠을 10 분이라도 더 자는 게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아침 시간에 막 30-40 분씩이나 글을 써요. 저는 실제로 출근할 때는 엄두도 못 냈거든요. '전략 카메라인데 예술가라서 출근을 안 해서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해 보면서 얘기를 해 보면 핵심은 계속 얘기했죠. 정말 딱지가 함께 오늘 반복할 얘기는 뭐다? 무의식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루 중 어느 때나 무의식은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침이 가장 쉬울 뿐이죠. 왜냐면 아직 뇌가 논리적 분석적 모드인 베타파 상태까지 오지 않고 알파 세타파 상태라서 좀 전전두엽이 자기 검열을 하는 것도 낮아져 있고 무의식과 경계도 굉장히 느슨해져 있고 요럴 때 이제 창조적 사고나 직관적 통찰이 나오기가 쉬운 시간대이기 때문에 아침에 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죠. 아무 때나 해도 되면 하루 중에 아무 때나 해도 되면 우리는 안 하게 돼 있거든요. 뭐든지 좀 루틴화해야 지키기가 쉽잖아요. 근데 오후에는 일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저녁도 피곤하면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이 좀 더 안정적으로 루틴하기도 쉽죠. 그래서 저의 제안으로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좀 루틴이 아니어도 매일매일 꾸준히 쓰지 않더라도 그냥 답답할 때 언제든지 좀 모닝 페이지를 써 보시라. 그래서 그 효과를 느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좀 직관이 발달되신 분들은 몰입할 수 있는 시간만 보장되면 사실 언제든 무의식과 접속할 수 있거든요. 저의 경우에는 이제 대낮에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쓰면서 저희 무의식을 만나고 저희 진실을 만날 때도 있었고 또는 뭐 쉬는 시간에 학교 벤치에서 카페에서 또는 잠자기 전에도 모닝 페이지를 쓰면서 효과를 느낀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핵심에 좀 집중을 하면 본질에 집중을 하면 이 아침에 써야 한다는 강박보다 그 불편함보다 그러면 제일 좋겠지만 아쉬운 대로 어떤 시간이든 좀 모닝 페이지의 효과를 누려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싶고요. 어 그리고 아침에 쓰기 너무 힘들면 굳이 루틴으로 삼느라고 애쓰지 마시고 좀 언제든지 좀 나의 뇌를 쓰기 전에 알파, 세타파 상태로 좀 만들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는 직관이 발달하신 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는 그냥 쓰다 보면 쭉 써지던데요. 음. 그래서 꼭 아침에 써야 될까요?"에 대한 대답은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줄리아 카메론의 생각은 모르겠지만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 꼭 세 쪽을 써야 할까요? 이것도 좀 많이 질문하시죠. 이것도 역시 세 쪽이 중요하냐, 두 쪽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 무의식과 접속하는 것, 의식의 검열을 최소화하고 그 너머로 가는 것, 그 너머에서 뭔가를 길어 올리는 게 중요한데 저의 경험상 한쪽 최소한 한쪽 이상, 한쪽 반 정도는 써야 이 쓸데없는 얘기를 막 계속 하고 있어야 무의식과 만나기가 좀 더 쉬워지더라고요. 무의식에는 얘기들이 그러니까 생각도 못 했던 얘기들이 튀어나오는 시간들이 필요해서 좀 워밍업하는 시간이 한쪽 반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그냥 아무 말이나 계속 쓰는 예열 작업 이런 날이 필요한데 어쩔 때는 그냥 무의식과 접속을 못 하기도 하고 저도 한 5줄 10줄까지 쓰다가 그냥 좀 답답하고 쓰기 싫어서 그냥 쓰다 마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이제 막 작두차 타듯이 10페이지씩 쓰는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세 쪽을 줄리아 카메론이 정해 준 이유도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 본질. 한쪽 반 이상을 써 봐야 좀 예열 작업을 해야 이 무의식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 의식적 검열을 느슨하게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노트 크기에 대한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준비해 봤어요. 이게 A4지 크기, 두 번째가 B5 크기, 세 번째가 B5야만 반 크기일 거예요. 그래서 요런 노트를 쓰면은 세 쪽 금방 써요. 20 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근데 뭔가 좀 음? 왜냐면 이거로 세 쪽 쓰는 거랑 A4지로 세 쪽 쓰는 거랑은 비교할 수 없이 내용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 쪽을 꼭 써야 한다는 것에 약간 물음표가 뜰 수 있어요. 줄리아 카메론이 어느 크기의 세 쪽을 쓰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폰트 크기를 얼마로 하라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마 A4지로 노트를 준비하셨다면 두 쪽도 굉장히 오래 쓰셔야 될 거예요. 40분 걸릴 수도 있고 이걸로 세 쪽 쓰다 보면은 1시간 넘게 걸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A4지는 좀 버거운 것 같고 만약에 A4지로 쓰신다면 2페이지 쓰시면 적절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B5 크기 정도도 조금 버거울 때도 있을 거예요. 요거보다 조금 작거나 B5 크기 정도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요렇게 B5의 반쪽만한 노트는 근데 사실 써 보시면 알 거예요. 계속 본질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몇 페이지를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얼추 세 쪽은 써야 내 무의식을 만나기 쉽다인 건데 어느 날은 5줄만에 무의식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날은 2페이지 쓸 때까지 무의식과 못 만나고 의식적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만 할 때가 있어요. 별 효과가 없이. 그래서 노트 크기는
B5 정도를 권장한다. 요 사이 왔다 갔다를 권장드립니다. 저의 그냥 경험이에요, 이거는. 세 번째, 꼭 손으로 써야 될까요? 이거 힘들죠. 저도 손으로 안 씁니다. 저는 2012년부터 노트북으로 쓰고 있고요. 물론 손으로 쓰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손으로 쓰면 전전두엽이 자극돼서 도움이 되고요. 또 노트북보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감각 인지적인 몰입을 하기도 훨씬 더 노트북보다 몰입이 잘 돼요. 손으로 쓰면. 그런데 타이핑을 하면 뭐 컴퓨터나 패드나 뭐 쓰시면 빠르고 간편하죠. 어디서든 쓸 수 있고 또 지속하기도 좋고 무엇보다 실천 장벽이 낮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지속적 실천을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의식 너머의 무의식을 만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손으로 쓰시는 게 별 일이 없다면 쓰시되 바쁘고 지속하기가 어렵다. 실천 장벽이 좀 더 낮아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아쉬운 대로 손보다 효과는 없겠지만 조금 떨어지겠지만 노트북으로 쓰시는 것도 저는 권유를 드립니다. 계속 더 강조하지만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아침에 손으로 세쪽보다 더 중요한 건 의식의 흐름이 끼어들지 않게 최대한 조금 생각의 흐름대로 빨리 쓰는 거, 의식의 흐름 따라 아무렇게나 쓰는 거, 그리고 무의식이 떠오를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10분 이상을 좀 쓰는 행위를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모닝 페이지를 세 쪽씩 하루에 걸쳐서 채우는 게 아니라 앉은 자리에서 세 쪽. 즉 10분 이상, 한 10분, 20분 이상 쓰는 행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신다면 조금 더 자유롭게 여러분이 모닝 페이지의 효과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 꼭 써야 되나요? 말로 하면 안 되나요? 네. 또 본질만 얘기해 볼까요? 본질이 뭐다? 계속 얘기하죠. 의식 넘어 무의식과 만나는 건데 그렇다면 의식 넘어 무의식과 만나기에는 글보다 그림을 그리거나 움직임으로 하는 게 더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무의식과 더 직방으로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글로 쓸 때 좀 장점이 더 있는 거죠. 뭐냐면 그림이나 명상을 할 때도 무의식과 만날 수 있지만 이럴 때는 언어가 무의식을 구체화하는 힘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이나 글로 표현되면 절반은 치유되는데 좀 그것이 원활하지 않은 것? 예를 들어 제가 제 무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막 그림을 그렸는데 사실 그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 저도 몰라요. 근데 제 무의식은 표현이 된 거죠. 근데 글쓰기를 통해서는 이걸 내가 왜 이런 무의식을 끌어내는지가 언어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하기가 좀 확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기록도 남기 때문에 좀 내가 반복되는 패턴을 좀 이해하기도 쉬울 거고요. 그리고 감정을 다루는 변연계, 그리고 언어와 계획을 다루는 뇌의 전전두엽이 동시에 활성화된대요. 글쓰기를 하면. 그래서 변연계의 감정을 인지하는 것, 그리고 전전두엽의 인지하는 능력, 이것들의 통합회로가 자극이 되면서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춤을 추는 것보다 실행 장벽이 낮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말로 하면 안 되나요? 라는 또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 맞아요. 말로 할 때 또 좋은 점도 있어요. 그냥 막 쏟아내듯이 빠르고 즉흥적으로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막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고 직관적으로 해소하기도 좋고 또 좀 외부로 입 바깥으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또 이게 불편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시원할 수도 있거든요. 입 밖으로 하지 못했던 말들을 그냥 혼자서 중얼중얼 얘기해 보는 게 직관적으로 해소되기도 되게 좋은데 글보다는 아무래도 정리나 통합이나 기억을 강화하는 부분들에서는 쓰기가 더 좋겠죠. 그리고 좀 더 깊은 사고를 하기에는 저도 생각할 게 있으면 쓰면서 생각을 하지 말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럼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메타인지를 하기에는 깊은 사고를 하기에는 좀 더 글이 유리하다. 근데 저는 상황이 어렵다면 글로 쓰기 어렵다면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운전하면서 말로 그냥 뭐 조깅하면서 말로 하고 그거를 이제 우리는 시대가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녹음 어플로 뭐 클로바노트나 이렇게 녹음 어플로 말로 한 다음에 그것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좀 계속 중요한 것은 뭐다? 의식적 검열 너머의 무의식과 만나는 것이다. 그 진실이 떠오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말로도 해보실 수 있겠죠. 다섯 번째,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일기랑 뭐가 달라요?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일기는 좀 더 논리적이고 의식적이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의식 너머를 가는 게 모닝 페이지인데 일기는 좀 더 논리적이고 의식적이고 좀 더 정리된 그리고 해석이 덧붙인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일기를 계속 쓰면 정서가 안정되고 자기 이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창조성이 회복되는 목적은 드러나지 않겠죠. 그 대신 모닝 페이지는 그것과 반대로 의식적인 검열을 계속 해체하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계속 그냥 흘려보내는 거. 그리고 판단이나 평가나 해석을 하지 않는 거. 내가 쓴 말들에 대해서.
뭐 문장이 말이 안 돼도, 연결이 안 되는 글을 써도, 이상한 글을 써도 그냥 자유롭게 쓰는 거. 그래서 모닝 페이지는 좀 더 비워내고 치우고, 그 치운 사이로 창조적인 것들이 떠오른다면 일기는 좀 더 기억하고 기록하고 해석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째 질문.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많이 막막해 하세요. 정말. 그래서 뭐 헛소리라도 쓰면 돼요. 그냥 오줌 마렵다. 오늘 빨래를 할까 말까. 근데 어제 걔는 왜 그렇게 말했지? 라고 약간 뇌 디톡스한다. 뇌에 있는 모든 걸 다 비워낸다. 머릿속에 있는 걸 일단 다 쏟아낸다. 라는 생각으로 진짜 머리에 떠오르는 걸 아무 말이나 연결 안 돼도 그냥 헛소리라도 상관없으니까, 그게 좀 의식적 검열이 강하신 분들은 요거 어려워해요. 말이 안 되는 말을 쓰고 있는 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 근데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의식 넘어 무의식을 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에겐 너무 막막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질문 팁을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최대한 빨리 쓰기 설명 안 드렸네요. 최대한 빨리 쓰는 것도요, 의식의 너머로 가기 위해서, 최대한 이 논리적인 뇌를 안 쓰기 위해서 도움이 되거든요. 그냥 생각나는 말 그냥 쓰고, 그냥 쓰고, 그냥 쓰고, 이렇게 계속 의식을 너머로 이렇게 약간 패스하는 느낌으로 쓰려면 빨리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버겁다. 그러면 친절한 아라씨가 이렇게 질문을 준비드렸어요. 이것은 줄리아 카메론의 아티스트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에 나온 질문들인데, 이 질문에 5가지 다 답해 보셔도 좋고, 아무거나 아침에 우리는 질문을 받으면 답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무의식 중에 답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알아야 하지? 라는 질문으로 그냥 모닝 페이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또는 아무거나 내가 무엇을 슬퍼해야 되지?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글이 풀려갈 수 있게 5가지를 다 써보셔도 좋고, 이 중에 하나 써보셔도 좋습니다. 이 5가지는 내 내면의 참 나의 말을 듣는데, 내면의 지혜의 말을 듣는데 정말 효과적인 질문이고, 저도 모닝 페이지 쓸 때 마지막에 총정리할 때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이걸로 시작하기도 해요. 아주 도움이 됩니다. 또는 조금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그래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활력을 주는 질문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토니 로빈스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에 있는 질문들 중에 일부인데요. 저도 이것도 활용해 봤어요. 내 인생에서 나는 뭐가 제일 가슴이 설렐까? 뭐가 자랑스러울까? 지금 나는 무엇을 가장 즐기고 있는가? 오늘 하루 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내가 오늘 세상에 베풀 수 있는 건 무엇인가? 5가지 다 대답하셔도 좋고, 이 중에 하나만 답하시면서 그냥 쓰다 보면 나는 무엇에 가슴이 설레는가 썼는데, 설레는 게 없다. 왜 내 인생에 설레는 게 없지? 옛날엔 이것도 설렜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왜 설레는 게 없었지? 설레는 걸 어떻게 찾아야 되지? 내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지? 이렇게 글이 갈 수도 있는 거죠. 어쨌건 중요한 건 내 안에 의식적 검열 너머에 내 진짜 마음을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난 무엇을 즐기고 있는가? 사실 나는 남들이 볼 때 진짜 이상하겠지만 난 이걸 즐기고 있어. 나 진짜 변태 같아. 그러다가 또 뭔가 새로운 걸 찾을 수도 있겠죠. 이 질문들은 생각에 물꼬를 트는 거지, 이 질문에 답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물꼬를 트이는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캡처하세요. 시간 드릴게요. 앞에 것도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캡처하세요. 캡처해서 활용하세요. 네, 7번째 질문으로 가볼까요? 꼭 매일 써야 할까요? 저도 매일 안 써요. 저 18년 동안 쓰고 있는데 매일 쓸 수 없어요. 왜냐면 피곤할 때도 있고요. 안 쓰고 싶은 날도 있고요. 정말 글을 쓸 수 없어. 정말 펜을 잡을 기운이 없는 날도 전 많거든요. 전 체력적으로 되게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이 너무 빡빡할 때도 불안해서 집중 자체가 어려워요. 계속 얘기하지만 시간이 있어도 의식적 검열 너머의 무의식을 만나기 위해서는 되게 안정적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한 30분에 나가야 돼. 오늘 되게 중요한 일정이 있어. 그러면 모닝 페이지에 저는 집중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럴 때는 오히려 명상하고 심호흡하고, 그래서 몸을 좀 더 이완하고, 이런 시간이 더 저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안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과 접속하고 쏟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계속 그 본질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시도하지 않는 게, 왜냐면 억지로 쓰는 건 탈나고요. 되게 무의식과 만나지 못한 날은 답답할 때 있어요. 계속 맴맴맴맴 돌아. 저도 그래요. 맴맴맴맴 돌면서 진짜로 접근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저도 그냥 쓰다가 멈춰버리거든요. 그런 날은 보통 컨디션이 되게 안 좋거나 내가 머리로 너무 에너지가 몰려서 모닝 페이지를 통해 너무 뭘 해결하려고 애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안 쓰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땐 좀 다른 루틴을 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우리가 모닝 페이지 왜 쓰죠? 무의식을 넘어서 만나서 뭐 하려고?
의식 너머의 무의식과 접속하는 루틴, 그리고 내 몸과 감정을 돌보는 루틴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이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모닝 페이지를 이어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모닝 페이지 역시 수단인 거죠. 내 몸과 마음과 감정을 잘 돌보는, 의식 너머 무의식을 접속해서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는 이 루틴이 필요한 거니까, 이 루틴을 명상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리면서 가져갈 수도 있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휴식하는 걸로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매일 쓰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근데 효과를 보신 분들은 매일 쓸 거예요. 꼭 루틴화하지 않더라도 그냥 언제든 어디서든 너무 답답하고 불편하다, 이럴 때는 그냥 모패를 활용해 보시라. 어디서든 간헐적으로 그냥 한 번씩만 쓰시더라도 그냥 활용해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 굉장히 결정적으로 도움받은 데가 있었거든요. 모닝 페이지를 모르던 시절에도 그냥 막 글을 쓰면서 중요한 답을 찾을 때가 많았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번째, 누가 볼까 봐 불안해요. 이런 말을 써도 될까 싶어요. 이런 순간들이 있으시죠?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 모닝 페이지는요, 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쓰는 게 목적이에요. 보관이 목적이 아니고 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보관 안 하고 버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집착이 많은 편이라 한 번씩 읽어볼 때 되게 좀,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하고, 이런 게 고민이었는데 이걸 내가 다 해결했구나 하고 좀 힘을 얻고 싶을 때 좀 모닝 페이지를 꺼내보는 편이라서 보관하고 있긴 한데, 저도 이제 주변 제 유언장에 써놨어요. 제가 죽으면 노트북을 파괴해달라. 아무도 보지 않게 완전히 폭파해달라. 라고 유언장에 써놨거든요. 여러 사람 다칩니다. 너무 솔직한 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관이 목적이 아니라 해소가 목적이라는 거. 그래서 보안 관리가 필수예요. 그래야 솔직해질 수 있잖아요. 실제로 모닝페이지 쓰다가 남편이 보거나 가족이 본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 진짜 부부싸움 난 적도 있었거든요. 저희 워크숍 하다가. 그래서 보안 꼭 하시라고 제가 안내해드리곤 했었어요. 그 보안을 확실히 해야 안전하게 쓸 수가 있고, 그래야 솔직할 수 있고, 의식 넘어 무의식이 다 튀어나올 수가 있고, 진짜 욕망을 만날 수 있고, 진짜 감정을 만날 수 있고, 그래야 치유되고 해소되고 인지되고. 그래서 저는 그것도 저도 그럴 때 있는데, 쓰다가 멈칫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런 말을 내가 여기 써도 될까? 그게 의식적 검열인 거죠. 사실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 누가 죽이고 싶도록 밉다. 그럼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잖아. 또 이걸 글로 남기는 건 너무 추한 일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멈칫하게 되는, 그걸 쓰시면 됩니다. 그걸 계속 쓰는 연습을 하면 제대로 무의식과 만날 수 있고, 의식과 무의식이 통합되는 그런 성장의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감정을 내가 떠올린 것만도 뭐랄까 불경스러운데 이거를 기록으로 남기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써야 하기 때문에 꼭 보안 관리 철저히 해주세요. 자, 변화가 없어요. 역시 많이 하는 질문이신데요. 열심히 썼는데 열심히 써봤자 뭔가 답답하고 뭔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제가 뭔가 잘못 쓰고 있나요? 이것에 대해 저는 3가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번, 계속 얘기했죠. 본질에 가까운가. 내가 의식적 검열 너머의 무의식의 언어들을 끌어올리는 행동을 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변화를 느끼셨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지? 나한테 이런 감정이 있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자연스럽게 모닝 페이지 위에서 만나게 된 무의식의 이야기들이 풀려가면서 변화를 반드시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너무 조금 느끼거나 거의 못 느끼신다면은 본질, 내가 의식 넘어 무의식을 만나고 있는가, 너무 의식적으로 쓰고 있지 않은가, 너무 의식적 검열을 하고 있지 않은가를 꼭 확인해 보시길. 그래서 좀 더 이걸 넘어가기 위해서 아까 안내해드렸던 대로 조금 더 빨리 쓰거나, 좀 더 생각난 대로 막 쓰거나, 이런 말을 써도 될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거를 그냥 써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2번째는 쓰면서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 그게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변화를 기대하고 있진 않은가. 예를 들어 내면의 목소리를 받아 적었어요. 막 예상치도 못했던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막 감정이 쏟아져 나오면서 막 엉엉 울었어요. 막 이런 변화를 기대하고 계시다면 효과를 못 본다고 느끼실 수도 있죠. 변화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저도 모닝 페이지 쓰다가 엉엉 운 날도 있고, 내면의 목소리가 들린 날도 있지만 그게 365일 매일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날도 있고 아닌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어떤 날은 썼는데 의식의 검열을 못 넘어가서 답답하고, 어떤 날은 막 작두탄 등 막 쓰면서 신이 났고, 그냥 하루하루가 다른데 모닝 페이지를 쓰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해 라고 기대하고 계셨다면 마치 명상과 같아요. 명상을 하고 나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고 뭔가 내면의 목소리가 들릴 거라고 예상하고 명상을 하면 효과가 없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같은 시간에 계속 명상을 하다 보면
되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과 같죠. 모닝 페이지도 일종의 명상이니까요. 그래서 기대 없이 쓰는 것. 쓰다 보니 나에게 이런 효과가 이런 일이?라고 느끼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못 느끼시는 거지 어쩌면 이미 효과를 느끼고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방식이 나에게 맞나?'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모닝 페이지가 모두에게 도움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방식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모닝 페이지를 좋아하는 분들은 좀 자기 성찰을 좋아하고 민감하고 좀 평상시에 감정을 많이 표현하지 못해서 감정적인 해소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창조적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잘 맞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좀 목표지향적이고 평소 감정을 잘 쓰지 않고, 그리고 무의식에 관심도 없고 의식 세계에서 이미 너무 잘하고 있고 목표지향적으로 그 성과를 잘 내고 있고, 그리고 무의식에 관심도 없고 접속을 어려워하기도 하고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이런 경우라면 모닝 페이지가 당연히 효과가 없겠죠. 왜냐면 모닝 페이지의 본질은 의식 넘어 무의식과 만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명상을 하거나 무의식의 작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이 시간에 뭐 하나라도 더 읽고 좀 운동이라도 하고 더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러면 그런 분들은 모닝 페이지 쓰지 마시고 나에게 더 효과적인 루틴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두에게 모닝 페이지가 맞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는 모닝 페이지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을 할 수도 있겠죠. 좀 더 나에게 생산적이라고 느끼는 뭐 자기 관찰, 자기 인식에 답을 한다거나, 아니면 모닝 페이지는 사실은 그냥 내보내는 배출하는 시간인데 인풋을 더 원하실 수도 있잖아요. 뭐 하나 더 배우고 싶다, 책 한 줄 더 읽고 싶고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싶다. 그럼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에게 맞는 건 아니다. 그리고 글로 쓰는 게 편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게 더 편하신 분, 또는 움직임을 하는 게 더 편하신 분, 그냥 감정 관찰일기 쓰는 게 더 편하신 분, 명상을 하는 게 더 편하신 분, 중요한 건 뭐다? 모닝 페이지의 본질이다. 본질을 경험할 수 있다면 모닝 페이지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내 의식과 무의식이 통합되는 과정을 경험하시면 된다. 같은 말 계속 반복하셔서 정말 이제 막 머리에 딱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안 올라오실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너무 쓰기 싫은 날도 억지로 써야 될까요? 너무 졸린데도 이걸 참고 써야지 효과를 볼까요? 네. 저도 이런 날이 있어요. 쓰기 싫은 날이 있어요. 근데 쓰기 싫은 날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쓰기 싫다라고 적을 때 이게 내 진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저항이 있을 수도 있다. 저항 때문에 안 쓰고 싶을 때는 더더구나 써야겠죠. 오늘은 정말 쓰기 싫다. 나는 왜 쓰기 싫을까? 무엇이 두려울까?라고 쓰면서 정말 쓰기 싫다는 말부터 적으면서 그 저항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 통찰일 수 있기 때문에 쓰기 싫은 날도 써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두 번째로는 피곤하면 뭘 하고 싶겠어요. 그 모닝 페이지도 굉장히 뇌를 활성화하는 활동이거든요. 피곤해요. 너무 피곤할 때는 명상도 못 해요. 가만히 누워서 생각을 끊고 그냥 호흡만 하는 명상에도 집중이 어려워요. 전 정말 많이 아프면서 느껴봤어요. 너무 아프면 명상조차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도 아침마다 몸 컨디션부터 체크하거든요. 아무리 생각난 대로 막 쓴다고 해도 뇌의 활동이고요. 번아웃이 된 상태에서는 쓰는 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모닝 페이지 쓰다가 제 몸 상태를 깨닫기도 해요. '나 지금 되게 피곤하구나. 머리 쓰는 게 부담되는구나.' 근데 피곤하면 바로 그냥 이렇게, 피곤할 때는 오히려 모닝 페이지를 많이 쓰면 제자리를 계속 맴돌고 막 제가 너무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바로 졸리구나. 나 지금 모닝 페이지 쓸 상태가 아니구나. 뇌가 활성화가 안 되는구나. 바로 중단을 하고 그냥 휴식하고 호흡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컨디션에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은 저도 쓰기 싫은 날 쓰고 나서 역시 쓰기 잘했어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컨디션에 문제가 없다면 저항일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계속 써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질문에 제일 많이 하는 질문 10가지 답해 봤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뭐다? 지금 더 기억하라고 안 하셔도 이미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모닝 페이지 효과의 핵심은 의식적 검열 너머에 무의식과 접속하는 것이다. 이것을 본질을 기억하신다면 언제든 어떤 방식이든 어떻게 쓰건 형식은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이 작업을 통해서 그게 모닝 페이지라는 수단이 아니어도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티스트웨이와 관련된 그 외에 지금 오늘 대답하지 않았던 질문들은 제가 라이브에 많이 있거든요. 남겨 놓았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티스트웨이 12주 시리즈, 아티스트웨이 6주 시리즈 모두 팟캐스트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실천하실 때 이거 같이 가이드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10가지 답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친절한 나라씨가 친절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다음 주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엄청 여러분에게 도움될 이야기를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안녕! 아티스트웨이 워크숍 7년의 노하우를 담아 새롭게 탄생한 창조성 워크북 Be Yourself도 만나보세요.